지금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전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당대표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선거 막바지에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성남 땅을 수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준 사건이 해당 건으로 구속된 김만배 씨의 입을 통해서 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걸 좋다고 퍼뜨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 우크라이나 탓이라고 하는 골방 인터넷 담론을 가지고 외교적 망신을 샀던 이재명 후보의 수준에 딱 맞는 그런 적반하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 후보는 수사기관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데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무능하고 부패한 성남시장과 법조 브로커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서로 연대해서 또 다른 처벌 대상인 대출 브로커의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왜 항상 녹취록을 가져와도 범죄에 연루된 분들의 증언만 가져오시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네거티브는 선거 막바지에 항상 기승을 부립니다.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의혹 때는 방송에 나온 사람들끼리도 말을 맞추지 못해서 오세훈 시장이 주변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러웠다는 진술과 함께 백바지에 백구두를 신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왔다는 진술을 같이 내질렀습니다. 그 당시 페레가모와 백바지가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10년도 더 된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보려는 그런 시도 아니었겠습니까? 이번에도 아무 내용 없고 아무 증거도 없기 때문에 괜히 커피를 타줬다 같은 구체성이 있는 듯한 발언을 섞어서 던지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늘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범죄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답이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무리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려고 해도 딱 그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분의 실체를 궁금해하는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분을 잡아서 정의 구현하려면 꼭 투표하셔야 합니다.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이제 D-2일입니다.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웠던 민주당 정권이 문을 닫을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 역대 최고의 엄청난 사전투표를 통해 정권 심판에 표를 던져주셨고, 더 많은 국민들께서 3월 9일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표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는 단순한 행정 부실을 넘어 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쓰레기 봉투, 택배 박스, 심지어 직원 호주머니를 투표함으로써는 엉터리 투표 관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당초 이번 선거를 관리하는 정부의 인적 시스템 자체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비정상입니다. 과거 어느 정부도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선거소관부처 장관에 현역 여당을 앉힌 적이 없었는데, 이 정권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모두 여당 소속을 앉혀놓았습니다. 선관위 역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던 대법관 출신 선관위원장, 여당 계열 1세계 위원들로 채웠습니다. 이따른 여당 편향된 결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관여위원회 아니냐는 비웃음도 샀습니다. 선관위가 국민은 보지 않고 여당 눈치만 보다 보니 선관위 사무총장은 준비 소홀에 항의하는 국민들을 난동 부린다고 비하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은 사전투표에 엄청난 혼란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주당의 선거운동 역시 비정상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마타도어와 가짜 여론조사 두 가지 말고는 보이는 게 없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 당시 끝까지 생떼탕에 매달리고 마지막 날까지 3% 이긴다는 허황된 소리를 늘어놓다가 대패를 당했는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매일같이 철진한 네거티브 이슈들을 끄집어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수준이 너무 낮아 일일이 대응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워낙 폐색이 짙어서 무리수를 두는구나 생각하고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정치개혁 차원에서라도 끝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놓고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정치 보복이라고 엄살을 부리는 낡은 수법,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의 원팀 유세에 응원과 지지가 쏟아지자 어떻게든 이를 깎아내리기 위한 비방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역풍이 분다고 하는데 민심의 태풍에 휩쓸려 봐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심지어 당 대표라는 분은 돈 문제 때문에 합당한 것이냐, 안 후보 표정이 끌려가는 사람처럼 표정이 말이 아니더라, 불쌍해 죽겠더라라는 상식 이하의 저렴한 공세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면 민주당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들고 나오는 국민 편가르기 수법도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특정 지지 세력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아무리 급해도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남성 혐오가 만연한 커뮤니티까지 찾아다니셔야 되겠습니까? 최근에는 1번남, 2번남 하면서 2030 청년들까지 편을 가르고 있는데 이러니 우리 청년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임을 악용해 출처불명의 허위 여론조사 정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고 저도 매일 여의도 연구원과 여러 조사기관들의 조사를 받아보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국민들께서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예측을 담은 찌라시가 떠돌고 민주당 인사들은 매일같이 몇 프로 이긴다 라는 그들만의 희망사항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죽 방법이 없으면 이런 졸렬하고 수준 이하의 선거운동에 매달릴지 애잔할 정도인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3월 9일 투표로 그 망상을 확실히 깨주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비정상을 바로잡는 길은 결국 국민 여러분들의 투표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불량 마타도어와 저급한 선거운동에 흔들리지 않고 품격을 지키고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당당히 정권교체의 목표를 이뤄내겠습니다. 저들이 감히 딴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국민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가셔서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하면 바뀝니다. 3월 9일 압도적 투표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지난 사전투표 시의 확진자 투표 절차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재인 정권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부실 관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확산 위기 속에서도 소중한 주권 행사를 위해 37%에 가까운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여주셨는데 선관위가 투표일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세계 경제 10위권의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후진적 행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사태를 예견했던 우리 국민의힘이 투표 마감 시간을 3시간 연장해서 18시에서 21시까지로 하자고 하는 법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선관위가 기존 제도로 충분하다고 끝까지 우기면서 3시간 연장해서 21시까지를 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경론 끝에 겨우 1시간 반을 연장해서 21시까지 결국 하지 못하고 18시에서 19시 30분까지 1시간 반밖에 연장하지 못했는데 결국 이와 같은 선관위의 오만하고 무사안이라고 복지부동의 태도가 대형 사고를 내고야 만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민주당 정권과 선관위의 합작품입니다. 그간 우리는 중앙선관위의 편향적 인적 구성을 지적하면서 야당 추측 몫인 선관위원 문상부 임명 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계속해서 독촉했습니다만 민주당은 아무 근거 없는 억지 논리로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 논리는 문상부 선관위원 후보의 선관위 장악력이 너무 높다
라는 것이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이유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정권의 듣도 보도 못한 반대 논리였습니다. 그야말로 180석을 넘나드는 의석의 횡포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청와대는 임기를 마친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계속 재직하게 하겠다는 꼼수를 기획한 바 있었습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정희 선관위원장이라는 자는 좌편향 단체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자 좌편향 단체로 알려져 있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자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주심으로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짓말은 맞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 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논리였습니다. 선관위는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유사한 논리로 이재명 후보의 검사 사칭 허위 해명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하는 엉터리 결정을 또 했습니다. 사실상 심판과 선수가 한 몸이 되어 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선관위를 이토록 타락시킨 편파 판정의 중심에 바로 노정희 위원장이 있습니다. 노 위원장은 법과 양심 그리고 국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권과 사람에만 충성해 온 것입니다. 노정희 위원장 즉각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선거 공정관리 책임을 방기한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인 죄책을 묻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유례가 없이 선거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민주당 현역 의원을 버젓이 임명해 둔 채 사실상 불공정 선거 관리를 조장한 바로 그 몸체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불공정 선거 관리하는 자세를 버티기로 일관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유체 이탈식 화법으로 유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책임을 선관위에 떠넘긴 것은 아연 실색할 일입니다. 선관위 파행적이고 편파적 운영을 방조했던 것이 바로 민주당 정권 아닙니까? 국민들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마땅할 사안입니다. 이번 불실 선거 관리의 논란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오만이 불러온 대참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꼰대, 수구, 기득권, 이 꼰숙이 민주당 세력들이 허물도록 두고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분노를 표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표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투표해야 바꿀 수 있고 투표해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3월 9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압도적인 지지로 윤석열 후보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반드시 가려내고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